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막차 로또 아파트 아시나요? 요즘 이곳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핫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로또 장소 박정재 공인중개사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증산 2구역 DMC 센트럴자이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MC 센트럴자이는 증산 2구역이고요. 증산 2구역이 아파트 이름이 DMC 센트럴자이로 이름이 되었죠. 이 센트럴자이가 조만간 일반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 포인트, 이 영상의 포인트는 증산 2구역이 왜 좋은지, 증산 2구역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증산 2구역이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근처의 아파트의 시세와 그리고 일반 분양가의 예정, 일반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예정이 돼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일반 분양가에 대한 예측과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들을 보시면서 일반 분양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DMC 센트럴자이 일반 분양 초읽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증산 2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지상은 30층까지 총 세대수가 1388세대로 총 세대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분양은 463세대로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1667세대로 세대당 1.20대 정도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자료는 GS자이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DMC 센트럴자이로 들어가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입니다. 입지 환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증산 2구역 DMC 센트럴자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DMC 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 DMC 센트럴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DMC 센트럴자이 한번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지하철이 총 3개가 움직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 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상암에 큰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가시면 마곡까지 한정거장이면 가실 수 있고요. 지하철역으로는 한정거장, 지하철역만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7분 정도가 걸립니다. 마곡에 있는 R&D 센터들과 함께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마곡의 배후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죠. 보시다시피 수생역도, 이 수생역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도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여기가 북가저유구역인데 북가저유구역도 조합 설립이 완성이 됐고요. 이쪽에 보시면 성산시형이 있는데 성산시형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상암 월드컵 파크, 월드컵 경기장이 여기 있고요. 보시다시피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노을공원이 자연환경도 굉장히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보시면 향동지구가 있고요. 밑에 고양 더분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로 창릉 신도시도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근처에 아파트촌을 이루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고요. 거기에 호재가 있는 DMC역이 있는 증산 2구역은 한동안은 대장의 모습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겠죠. DMC 역구역과 수색 역구역,
그 다음에 차량기지 이전구역, 유보지구역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DMC구역은 DMC역과 가까운 곳이고요. DMC역은 광역 중심의 복합 환승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수색역은 DMC와 관련한 업무, 상업, 복합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구역은 DMC 산업 및 비즈니스 자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유보지는 이렇게 덮어서 차용 공간을 향유할 수 있게 나눠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발전 요소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더 자세하고 좀 더 깊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꼭지꼭지마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몰도 개발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DMC 역구역도 롯데몰과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롯데입니다. 롯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롯데몰이 개발과 DMC 역구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던 곳인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상생협의안 때문에 개발을 계속 미루게끔 했습니다. 현재는 빠르게 진행하라는 감사원의 결과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요 근래 사업이 좀 힘들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아직은 조금 주춤하게 신사업을 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포티비 4호기 들어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포티비 4호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전에 신흥자동차공업소라는 곳을 스포티비 4호구로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준주거 지역이었지만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사옥을 만들 예정에 있는 것이고요. 삼표에너지도 신사옥을 만들 예정입니다. DMC역으로 나오면 바로 삼표에너지부지가 있는데요. 이 삼표에너지부지를 신사옥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맞춰줬기 때문에 신사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증산역으로 나오시다 보면 DMC역으로 나오시다 보면 여기가 DMC역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가 빗물 펌프장입니다. 이 증산 빗물 펌프장을 청년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청년주택으로만 활용했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300명이 입주 가능한 청년주택과 공유 오피스, 코인 빨래방, 공유 키친, 공공 피트니스, 농수산물과 같은 생활 SOC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 SOC가 들어가 있는 청년주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면 수색증산 뉴타운과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하반기를 입주 목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증산 2구역도 마찬가지로 2022년 3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에 이러한 생활 SOC가 같이 들어선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경의선은 아시다시피 지화를 했고요. 거기 경의선 숲길을 조성해서 그 근처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쭉 수색과 연결을 해서 상암 뒤에 있는 곳까지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는 월드컵 대교입니다. 이 월드컵 대교는 202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공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이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는 2020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기사로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들어서면 얼마나 좋은 얘기가 되냐면요. 원래는 이 수색증산에 계시는 분들은 성산대교를 건너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산대교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요. 이 성산대교를 가기까지부터 되게 많이 막혔는데 이 물량을 월드컵 대교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간선도로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월드컵 대교가 연결이 된다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함께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얘기해 드릴 것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아시다시피 새벽 2시에도 길이 많이 막히는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것을 지하화로 가고 위는 일반 도로로 만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부간선도로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에 구로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양천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셨는데 일반 도로로 가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들을 좀 많이 놓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신호등으로 통해서 안양천과의 연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천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월드컵 대교와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됨으로 인해서 강남 순환고속도로와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따라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안양 성남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판교의 접근성까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해서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타면 생각보다 사당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까지 접근성이 더 좋아지다 보면 상암동에 있는 일자리들과 판교에 있는 인력풀을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영상에서 상암동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자율주행차와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판교 접근성이 좋아지면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누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변전소 지중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색변전소는 아시다시피 변전소가 지중화가 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혐오시설이었던 변전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한 좋은 주거 환경이 들어오고 변화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수색증산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선 경전철이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죠.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부선이 들어오는 증산 5구역이나 한정거장만 갈 수 있는 증산 2구역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부선은 일자리가 있는 여의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선도 마찬가지로 세전력과 만나기 때문에 세전력은 지금은 6호선 하나밖에는 없지만 향후에는 서부선과 그다음에 고양선 이렇게 세 가지 스리플 역세권이 되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수색증산 뉴타운에 있는 증산 5구역이 그러한 호재를 좀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드릴 내용은 원종 홍대선입니다. 원종 홍대선은 원종에서 홍대까지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찍고 가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현재는 3개 노선이지만 4개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노선이고요. 또 하나 강북 횡단선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5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한번 유추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발전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발전 요소 말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내부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단지 내 배치도예요. 여기 보시면 401동, 101에서부터 103동, 201동에서부터 204동, 206동까지, 그 다음에 301동에서 304동까지 동이 좀 많이 다르죠. 여기가 4블럭,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나뉘어지는 곳입니다. 4블럭은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4평과 34평이 적절하게 섞이는 그러한 곳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2블럭은 좀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체납한 어린이 공원들이 있습니다. DMC 센트럴 자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요 바로 앞에 DMC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증산초등학교와 증산중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라면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호수 배치도에 대한 내용도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나온다면 여러분과 함께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여러분과 약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입니다. 84B타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면 발코니가 넉넉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 환기창을 통해서 맞통풍은 안 되지만 환기가 예전의 타워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디귿자형 주방이 들어오고 있고 넓은 침실이라는, 굉장히 보시다시피 침실 자체가 굉장히 넓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침실 자체도 3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조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으로 자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면이 84D 타입이에요. 84D 타입은 보시다시피 포베이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포베이 방식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포베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거 플러스 증산 2구역에서 84D 타입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침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맞동풍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상형 구조, 그리고 34평임에도 불구하고 4개, 방이 4개인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보시다시피 예치 금액이 서울특별시 수도권 거주하셔야 되고요, 세대 주셔야 되고 5년 이내에 당첨되지 않아야 되고 2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여야 되고 입주자 저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용 5구 이하는 300만 원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상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300만 원만 입금해 놓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보시다시피 특별 공급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요. 일반 공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당첨 제한, 부적격, 청약 제한 기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반 분양이 나온다면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중을 안 하셨다고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DMC 센트럴 자이의 위치입니다. 수색 DMC 역에서 바로 나와서 센트럴 자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자이 증산 2구역은 지금 사실은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DMC 센트럴 자이 증산 2구역의 조합원 분양가와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보고 우리가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면 로또 분양이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앞에 있는 상암지구의 월드컵파크 4단지가 대장이기 때문에 월드컵파크 4단지와 가재울 뉴타운의 DMC 파크부자이 1지구의 1단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월드컵파크 4단지의 실거래가 저거고요. 2020년 6월 29일 날 11억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DMC 파크부자이도 20년 7월 9일 날 12억 6천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DMC 센트럴 자이 일반 분양가가 얼마면 여러분들에게 로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합원 책자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조합원 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반 분양 공동주택 가격을 추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금액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조합에서 노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84B 타입 일반 분양 예상 가격은 7억 4,300, 9,105원입니다. 보시면 월드컵파크 4단지가 11억 2천이고 DMC 파크부자이가 12억 6천인 상황에서 DMC 센트럴 자이가 7억 5천인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다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DMC 센트럴 자이를 당첨이 되신다면 전생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세 차익을 갖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6.17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17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 꽤 일어났습니다. 지금 34평 기준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도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꽤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요. 7월 10일 대책 이후에는 조금 많이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7월 11일 날도 12억이 넘어서 거래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자분들은 계속 움직이시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급락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어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MC 센트럴 자이가 관심 있으시다면 무조건 청약을 넣으셔서 좋은 입지에서 새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DMC 센트럴 자이만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수색 7구역에 DMC 아트포레 자이, 그 다음에 수색 6구역에 DMC 파인시티 자이도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요. 왜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냐고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그 구역을 가보시면 현재 전부 다 철거가 돼서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요. 착공을 아직 안 하는 이유는 일반 분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착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DMC 센트럴 자이의 청약을 놓치셨다면 DMC 파인시티 자이나 DMC 아트포레 자이에 대한 청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청약이 안 되셨다고 생각하면 이 근처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상담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와 함께 이쪽 부분에 대한 수색증산 뉴타운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입주권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을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에 3개 단지가 동시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시 접수가 불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눈치 작전이 제법 치열해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직전 막차이다 보니까 부동산 로또로 불리고 있는 곳. 저도 진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지만 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관심 있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오늘의 영상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 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